네, 안녕하세요. 마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덕양구 이사 간 여기까지 했고요. 이게 덕양구 하기 전에 일단 고양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일산 서구가 있고요, 동구가 있고 덕양구가 있고요. 네, 가격 이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보게 되면요, 지금 거의 평당 1,100만 원대죠. 일단 평균만 보면 되게 저렴한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이제 가장 저렴한 신도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쪽 부천, 그러니까 중동 쪽이나 삼본보다도 저렴해요. 예전에는 이제 분당과 거의 동급이었었는데 가격이 많이 좀 이렇게 좀 하향 평준화가 됐죠. 그 이유가 이제 새 주거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들이 더 좋아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좋아진 것이요, 딱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킨텍스 개발한 거. 그리고 이 경의중앙선이 이제 이게 그 용산, 그러니까 공덕과 용산이 연결되면서 경의선과 중앙선이 붙었죠.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냥 딱 정체 상태입니다. 나빠진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일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일산이 계속 가격이 인플레이션만큼도 못 올랐던 것은요, 주변에 경쟁 입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경의중앙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이렇게 야당역, 운정역 있잖아요. 요 왼쪽에다 이제 예전에는 교화신도시만 있었는데 조그맣게, 지금은 운정신도시라 해서 거의 일산급이죠. 예. 굉장히 큰 신도시가 생겨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운정 신도시도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개발 안 했어요. 개발을 더 해야 되는 입지고, 이제 다행히 여기 이제 GTX A 노선에 출발점이 생기면서 킨텍스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운정 신도시 개발에는 좀 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정 신도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일산 입장에서 보면은 운정 신도시가 배후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질 여지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서울 수요가 분산이 될 텐데, 분산을 하러 이 파주까지 가면서 일산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본 거랑 가보지 않은 거랑 큰 차이가 있는데, 일산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하나의 주거지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이게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운동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일산대에 넘어가게 되면 김포 신도시가 있고요. 또 밑에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권역처럼 보여도 다 같은 권역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시는 분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혹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 같은 입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김포 한강 신도시나 뭐 운정 신도시로 하셨던 것들이고요. 기존에 입지가 좋은 곳을 찾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산에 남아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분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이 파주 운정 신도시랑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가장 해피한 것은 계속 수요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입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GTX A 노선이 착공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2025년 이전에는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GTX 라인 같은 경우, 역세권 라인들 같은 경우는 수요를 받을,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증가할, 수요가 증가할, 죄송합니다. 수요입니다.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단 고양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킨텍스역 쪽에 생기잖아요. 예, 여기 생길 텐데 여기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파트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미 좀 많이 올랐죠. 예, 평당 1,700, 뭐 1,500 이 정도 하는데, 이건 이제 분양가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보다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분양가 기존 아파트대로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피가 붙었죠. 그래서 많이 좀 올랐는데 아마 이제 2천만 원 전후 갈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그 킨텍스 하나 꾸며드리는가요? 예, 요게 아마 그
지금 분양해서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입주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2월 달부터 입주를 하게 되니까 네, 이 부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제일 비싼 아파트로 지금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시세가 안 떴네요. 신축 분양, 그 다음에 전월세. 네.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천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일산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된 것들 보면은 아마 이 킨텍스 여기 생기는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주변에 워낙 시설이 빵빵하잖아요. 여기 뭐 빅마켓, 롯데마트, 빅마켓도 있고요. 여기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레이키스몰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일단 킨텍스라고 하는데 일자리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마트, 타운, 기타 등등 해서, 여기 지금 학교만 빼고는 거의 완벽한 입지예요. 호수공원도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한동안 아마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뭐 주거용 오피스텔 8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시세를 이끌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신도시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고, 그나마 일산 신도시보다 좀 새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이 덕이지구, 그 다음에 식사지구라고 또 있죠. 네, 종산마을 지나서 네, 이쪽 윗지역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기 식사동 있죠. 식사지구, 예, 이 지역들 쪽에 분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 일산 신도시 주변에 형성이 돼 있고, 일산 신도시는 거의 지금 촘촘하게 다 입지가 완성이 돼 있어요. 호수공원부터 해서 전철역 3호선이 있고, 예, 여기 이 버스 중앙 차선으로 해서 황색 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가 뭐 강남이라든지 뭐 종로구까지 혹은 뭐 명동까지 가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생활하는 데는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딱 문제는 좀 아쉬운 것들은 집이 낡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일산의 입지를 선택하실 분들은 계속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새 아파트 선택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싸도 킨텍스 주변을 선택하실 것이고, 자기는 뭐 일산 이쪽에 신도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식사지구라든지 덕이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가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입지를 따지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일산에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것인가잖아요. 일단은 뭐 전철을 타고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이 호수공원 주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산에서 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군이거든요. 학군이 예, 여기 이제 일산동이라고 하는데 후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후곡마을 쪽에 조금 학군이 몰려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 상가가 있잖아요. 여기 학원가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또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마두동이 있죠. 예, 마두동 요 상권에 또 학원가가 있습니다. 요 두 개 학원가가 있는데 이쪽에 또 이 학원가 수요 때문에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입지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실거주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백석동에 여기 유진 YCT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56층짜리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일산 쪽에 동구 중에서는 제일 비싼 예,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2천만 원 육박하고요. 이게 1200, 1300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인데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고 실거주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고층 아파트에 대한 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선택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코스트코도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파파떡볶이라고 하는 집이 예, 여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은 일단 선택에 좀 다양한 취지를 갖고 다양한 세대별 취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입지 조건이 더 나빠지진 않고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선택하실 분들은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투자는 좀 다른 문제이기만 하지만 실거주 지역으로서는 괜찮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 대곡역세권 개발이죠. 여기 이제 GTX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소사 원시선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밑에서 부천에서 올라온 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쿼트러플이 그러니까 4개의 연철역이 있는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논밭이잖아요. 근데 이 논밭 그냥 그러니까 저 여기 4개 있는데 논밭으로 내버려 두면 그거는 땅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녹지 공원도 아니고요. 그냥 논밭 버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들보다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일단 베드타운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 추가적으로 그 주거들이 더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산에서 필요한 것들, 고양시에 필요한 것들은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요 대곡 부분하고 장항동 쪽에는 좀 업무 시설들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대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산 구 도심이나 덕양구나 더 호재가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이게 호수, 그러니까 이 한강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기를 거의 활용을 못했어요. 여기 지금 다 비닐하우스 있고 공장 많고 그런 것들인데 저는 요 부분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도 만들고 좀 관광상품도 만들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파크 같은 경우 개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강과 연결되는 그래서 좀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지자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갖고 국토부랑 좀 상의하셔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울 근접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개발 여지도 많은 땅이 많고 일단 이렇게 서울 옆에 땅이 많은 지역들은 드물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